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네. 소재와 관련된 그 관세를 하기로 했어요. 네. 결국 당사자는 우리인데 협상 당사자는 우리가 아닌 것 같아서 맞습니까? 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말을 꺼낼 수 있는 발언권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이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네. 그런 이제 소재라든지 배터리 셀 업체들을 지금 죽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 셀이랑 상관없이 소재적인 측면에서 지금 중국으로부터 빨리 탈중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탈중국이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압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류종훈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닥터케이님이 오늘은 류 기자 타임이구만. 크크크크. 이거 어떻게 하셨죠? 아, 닥터케이님 또 저를 또 알아봐 주시네, 기억해 주시네. 아, 우리의 출연 순서까지 외워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이죠. 네. 이게 사랑이죠. 그렇죠. 찐사랑입니다. 이게 찐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 찐사랑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의 주제는 배터리입니다. 참. 어쨌든 지금 배터리가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바로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소재에 대해서 우리 선관세 후협상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네. 트럼프니까 가능한 일 같긴 하지만 이 소재에 대해서 선관세를 때리고 후협상을 하면 과연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게 우리나라 소재업체들 되게 머리 아픕니다. 네. 우리가 전구체도 만들고 양극재도 만들고 뭐 음극재, 전해재 다 만들잖아요. 네. 만드는데 수입을 해오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특히나 이제 대부분의 수입을 해오는 국가가 이제 중국이거든요. 네. 우리가 뭐 남미라든지 호주라든지 여러 곳으로 지금 많이 넓혀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 한 60에서 70%의 지금 광물이라든지 네. 특히나 전구체 같은 것들 중국에서 많이 가지고 오고 있고요. 제일 많이 가져오는 건 흑연입니다. 네. 흑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가져오는 지금 중국의 한 비중이 네. 한 85%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흑연을 가져와서 이거를 다시 뭐 재련을 한다든지 이걸로 음극재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의 희망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네, 포스코 케미컬이죠. 포스코 퓨처엠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음극재를 지금 쌓아놨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는 많이 잊으셨을 거예요. FEOC 위험 해외 우려 집단. 네. 해외 우려 집단. 해외 네. 우려 집단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그걸 지정을 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 속해 있는 나라로부터 뭐 배터리도 못 가져오는 건 당연하고 배터리 소재도 못 가져오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그때 당시에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거잖아요. 네. IRA 정책과 같이 한번 추진을 했던 건데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되면은 당시에 전기차 네. 그리고 배터리 업체 그리고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큰일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를 가서 살려달라고 막 졸라댔어요. 제발 연기해주세요. 좀 연장해주세요. 우리 좀 제발 좀 밀어주세요. 이랬는데 그렇게 했던 이제 뭐 로비라든지 그런 이제 뭐 그런 움직임이 통하면서 네. 2년 정도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7년이었 7년 그 해외 우려 집단 지정이 예고가 되어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삭제. 2년 삭제되고 바로 내년부터 바로 시작. 내년부터 시작이 될 수도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이든의 정책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반하기도 하면서 따르기도 하는 거예요. 네. 당초 바이든이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 자체가 중국산 배터리와 중국산 소재를 차단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차단하겠다. 뭐 2년 유예시킨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바로 시작할 거야라는 게 이번에 인수팀의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는 제가 한번 좀 표를 준비해봤거든요. 네. 일단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제 흔히들 말하는 광물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캔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재련을 해서 이제 뭔가 광물을 조금은 만들어야 됩니다. 네. 광물을 뭐 탄산, 수소나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전구체라든지 다른 소재로 만들기 전의 단계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제 많이 하는 거는 핵심 소재입니다. 네. 주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이게 바로 4대 핵심 소재잖아요. 네. 이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팩을 만들고 모듈을 만들고 이제 다 쓰고 나면 폐기를 하는 요 단계인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 보면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원자재를
가져오는 데는 우리나라가 바로 갖고 오는 게 없어요, 사실상. 물론 뭐 SQM이라든지 여러 지금 이제 리튬 업체들이랑 우리 뭐 SK, LG 다들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직접 해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게 대부분 또 중국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재련을 중국에서 대부분 많이 해요. 아, 그 재련할 때 위험 물질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환경 규제 때문에 호주 아니면은 중국에서 네. 지금 많이 하고 이제 중국의 비중이 글로벌 시장이 거의 한 8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재련 과정까지가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트럼프 인수팀에서 말할 때 핵심 소재를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소재에 대해서 뭔가 좀 규제를 가하겠다고 말한 거잖아요. 네.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에 이제 이걸 다시 한 번 더 국가별로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밑단에 들어가는 이제 전구체라든지 광물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그런 정책들을 봤을 때는 광물까지도 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핵심 소재를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중국에서 들어온 거면 그건 너희 관세 물릴 거야. 뭐 그럴 수 이런 식의 관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많이들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막 부과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소재 업체들 안 좋거든요. 네. 배터리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안 좋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관세까지 물리게 된다. 25% 관세 물게 되면은 영업이익률도 그만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잠깐만요. 네. 이상한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업체가 그러니까 소재 업체가 전구체나 광물을 중국에서 들여왔어요. 네. 사실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국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관세 안 내도 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관세를 그 미국이 얘기하는 그 트럼프의 관세는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 갖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소재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이제 미국 조립 공장이겠죠. 전기차 그렇죠. 조립 공장. 예를 들어 조지아에 있는 그 저기 뭐죠? 메타플랜트? 메타플랜트? 네. 그쪽으로 넘길 때 그때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건가요? 그렇죠. 네. 어쨌든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라고 보시면 되는 네네. 겁니다. 지금 이제 소재 업체들 한번 3분기 실적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2023년도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23년도 4분기에 마이너스 1119억 원의 이제 영업 손실을 봤고요. 최근 3분기 때도 마이너스 412억 원의 지금 영업 손실이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때 안 좋았지만 그래도 올해 나름 그래도 지금 많이 분전을 하면서 뭐 379억 원, 27억 원, 14억 원 이렇게 각각 분기별로 아직까지는 실적을 조금 호실적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가장 많이 걱정하는 업체가 사실 LNF입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공급사였던 LG 에너지 솔루션, 네.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나가던 게 지금 테슬라로 바로 공급하는 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기대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24년도부터 지금 다 보시면은 누적 4분기 누적 지금 이제 영업 손실이 거의 6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향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게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4680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것도 내년 1분기로 지금 미뤄진 상태거든요. 뭐 각각의 지금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LNF 많이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LNF는 뭐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네. 노스볼트 향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것도 지금 노스볼트가 망하면서 그렇죠. 네, 또 새로운 또 영업처도 지금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3분기 때 317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385억 원의 지금 영업 손실이고 지금 대부분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 인수팀에서 이야기했던 관세 부과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들이 더 실적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기차 산업 자체를 지금 많이 좀 위협하는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전기차 산업이 만약에 이렇게 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 판매량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관세까지 부과가 된다. 이거는 엎친 데 덮친 데 또 덮친 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배터리 전기차 업체들 당연히 힘들 거고. 배터리 업체들은 조금 더 힘들 거고요. 네. 소재 업체들은 더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 업체들이 힘들어지는 거는 결국 그로 인해서 이제 관세 부과로 인해서 네. 전기차가 덜 팔리게 될 경우 그리고 네. 관세 부과로 인해서 그 소재를 쓰는 배터리 업체와 그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비싸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비싸지지 못해서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 영업 마진을 줄이거나 네. 그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밖에 못 한다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팔아서 돈 버는 업체가 그렇죠. 없죠. 뭐 네. 미국에선 진짜 테슬라 정도밖에 없다고 네네. 보시면 되고 GM이 3분기 이후에 많이 팔거든요. 네. 소질보험에서 팔아요. 아, 지금 밑짐에서 팔고 있고 아. 우리가 봤을 때 잘 판다고 생각하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차랑 네. 기아도 팔면은 손해입니다. 대신 손해를 보면서 그 팔고 있어요. 네. 전기차는 손해지만 네. 제네시스나 아. 아니면 하이브리드 이걸로 돈 벌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돈 많이 벌죠. 그걸로 돈 벌어서 전기차 투자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업체들도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7,500달러의 보조금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차들이 지금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미국 환경청에 들어가면 나오는 건데 아큐라, 뭐 아우디, 캐딜라, 쉐보레 차들 이렇게 쭉 있죠. 대부분이 보면 7,500달러에 지금 우리나라로 하나로 치면 1,000만 원 이상의 지금 네.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크라이슬러, 포드, 혼다, 지프, 링컨, 닛산 다 지금 이렇게 받고 있고 뭐 일부 차종은 3,750을 받고 있지만 이것도 우리나라로 치면 6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네. 적지 않은 액수예요. 네. 이런 돈들을 지금 계속 받고 있고 뭐 최근에 혼다 이 프롤로그가 지금 혼다를 살린 전기차라고는 하는데 이거 역시도 이렇게 지금 7,500달러를 받기 때문에 네. 파는 거고 이게 밑짐에서 팔고 있거든요. 이 차도 당연히. 네. 그런데 보조금 없어져요. 그러면 안 팔려요. 아. 그러면은 얘네가 7,500만큼의 보통 업체들이 그만큼의 이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회사 마진 다 무너집니다. 지금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다 줄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건 아닐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전기차 판매가 줄 거고, 그러면은 많이 판매량이 줄면서 배터리 업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여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모든 트림이 다 3,750달러에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고, 네. 테슬라도 지금 거의 전 차종이죠. 모델 3, 모델 X, 모델 Y. 지금 이렇게 받고 있고 모델 S는 지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지금 ID4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ID4의 전 트림이 지금 다 보조금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얼핏 보더라도 지금 몇십 종이에요. 이게 차종이 몇 개입니까, 지금? 지금 제가 대충 봤을 때 40개 차종이 넘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많은 차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아. 혜택이 없어져요. 그럼 당연히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북미 자동차 시장 한번 보시면은 2022년도 때만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111만 5천 대가 2022년도 전기차 판매량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6만 7천 대였습니다. 네. 올해도 보시면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올해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8% 정도 성장을 했어요. 여기에는 현대차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대차의 판매량이 32% 늘었고 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나 늘었습니다. 뭐 르노 닛산도 37% 늘었고요. GM 같은 경우에도 11%, 토요타가 33% 이렇게 보면서 늘었는데 많이들 좀 약간 의아해 하실 수가 있어요. 토요타가 무슨 전기차를 저렇게 많이 팔아? 네. 여기는 PHV가 다 포함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조금 올해 좀 부진했어요. 6% 정도 줄었지만 뭐 다른 업체들은 지금 전기차랑 PHV를 같이 팔면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내년부터 보조금이 삭감이 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전기차가 이렇게 판매가 만약에 줄어요. 네. 그러면은 배터리 시장도 똑같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배터리 시장 한번 보시면은 2022년도 때 이렇게 지금 이제 얼마인가요? 이게 70기가와트인가요? 이게 그쵸. 70기가와트. 70기가와트 정도가 지금 109기가와트로 됐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9% 정도 지금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전기차 판매가 줄게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기차 판매가 그래도 많았어요.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EREV라든지 PHEV 쪽으로 많이 넘어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판매 대수보다도 배터리가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게 한 대당 들어가는 배터리 셀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 특히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6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60분의 1이요? 네. 아,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네. 예를 들면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게 네. 배터리 용량이 한 1.6인가 1.8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뭐 조금 큰 SUV나 이런 데 거의 한 100 정도 들어가죠? 네. 예를 들면은 EV9이 99.8kWh가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죠. 네.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양은 사실상 전기차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정도의 지금 양이거든요. 60대는 더 팔아야 되네. 네, 그렇죠. 전기차가 아무리 줄어도 하이브리드 60대 더 팔기 쉽지 않아요, 진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지금 영향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네. SNE 리서치에서 가져온 지금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파란색이 만약에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을 때 그리고 빨간색이 보조금이 폐지됐을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26년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지금 여기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27년도부터는 타격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2035년이 되면은 원래는 북미 전기차 시장이 1,500만 대가 넘어야 되는데 네. 1,016만 대밖에 안 될 수도 있다. 거의 예상보다 한 30%가량은 적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30-40%가 정도 줄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전망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거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SNE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전문 또 이제 시장조사 기관이다 보니까 약간 긍정적인 그런 좀 뉘앙스를 많이 풍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 업계 쪽 사람들은 조금 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내년부터 당장 2025년도부터 많이 줄 수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보다 옆에 배터리 시장을 좀 더 많이 봐야 될 거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전기차 전망은 전기차랑 PHEV를 합친 거예요. 네. 그런데 배터리 시장 전망치를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당장 바로 표시 날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자료에 나온 바에 따르면 네. 증가는 증가네요. 증가는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배터리 사용량은 내년부터 역성장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줄면서 그 양을 지금 하이브리드랑 네. PHEV로 수요가 많이 넘어갈 경우에는 배터리 사용량을 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동화 차량 판매는 늘 수 있겠지만 배터리 사용량은 줄면서 배터리 산업 자체는 많이 어려워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습니까? 네. 진짜 제가 그래서 한번 이번에 총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국내 배터리 3사들이 미국 시장에 지금 진출하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지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한번 보시면요. 공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와. 8개를 지금 짓고 있고 가동하는 것만 하더라도 미시간 공장, 얼티엠 셀즈 2공장, 넥스타 에너지 여러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얼티엄 셀즈라는 말 안 붙이는 공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3공장입니다. 3공장입니까? 3공장이 지금 미시간 랜싱에 있는 건데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지금 GM에 팔았죠. GM이 팔았죠. GM이 팔았죠. 네. GM이 팔면서 이제 이거 역시도 이제 그냥 독자 공장화가 아마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ESS용 이제 배터리랑 그리고 네. 이제 도요타에 공급할 배터리를 양산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많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맞을 겁니다. 네. 현재 지금 도요타에 공급할 그 배터리를 생산할 공장이 없어요. 네. 없어서 이제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전기차도 안 팔리는데 무슨 투자를 합니까? 네. 이러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공장에 끼워서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티엠 셀즈 3공장에서 토요타향 배터리를 많이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LG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나름 탄탄합니다. 지금 네. 테슬라도 공급하고 있죠. G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판매량이 늘면서 GM이 손해를 보는 거지. LG 엔솔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엔솔 입장에서는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네. 이제 아이오닉 6 같은 차량에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포트폴리오가 괜찮습니다. 근데 많이들 걱정하는 회사는 이 회사죠. SK입니까? 네, SK온 같은 경우에 지금 독자 공장과 합자 공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독자 공장은 조지아 1, 2공장 여기서 지금 폭스바겐 ID4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포드의 F150 라이트닝 배터리는 이 공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 다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F150이 지금 리콜 들어갔고요. 네. ID4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이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들이 지금 내년에도 좀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합작 공장이 더 큰 문제죠. 네. 포드랑 같이 만든 블루오벌 SK 같은 경우에는 테네시 이제 그리고 켄터키 1, 2 공장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공장에서 이제 포드가 만드는 전기차의 모든 배터리를 얘네가 다 공급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많이 기대를 했으면 사실. 사실 포드가 근데 만들 수 있는 전기차가 그 마하 2 하나랑
그다음 포드 F150 라이트닝이랑 그리고 이제 유럽향으로 나가고 있는 플로러 네,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차들이 지금 다 많이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다 중단됐어요. 다 중단되면서 이 공장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조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대차 향으로 지금 일부 라인을 돌렸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이제 GV70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는 걸로 지금 돌리고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현대차랑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드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죠. 이제 HMGMA 향으로 들어갈 배터리를 만들 건데 이게 조금 늦어지면서 조지아에서도 그쪽으로 미리 좀 공급하는 걸로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SK온이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는 현대차 기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실적이 좋으면 SK온도 좋고 네. 안 좋으면 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폭스바겐, 포드, 현대차가 지금 주요 공급처인데 폭스바겐 쉽지 않죠. 포드도 지금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에 지금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에 아이오닉 9 들어가고 EV9 GT 들어가면은 미국 내에서 좀 판매를 늘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차들이 과연 7,500불에 그런 보조금이 없이 뭐 테슬라 모델 X라든지 아니면 리비안의 이제 R1 S 같은 차량이랑 붙어서 얼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현대차 제가 알기로 최근에 가격 정책은 좀 다시 좀 머리 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지금 원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손실을 보면서 팔고 있어요. 네. 그런데 손실을 보는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지 이거를 지금 여기서 가격을 더 낮췄다가는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면서 네. 파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는? 네. 진짜로 손해다.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조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건데 네. 인센티브를 과연 그럼 우리가 얼마큼 줄여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딜러랑 현대차랑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뭐라고 할까요? 그 힘 대결이라고 할까요? 힘겨루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원가 때문에 딜러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줄인다는 거는 결국 네. 소비자들 가격을 올린다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래보나 저래보나 어려워 보이는데.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차 중에 가장 비싼 차예요. 네. 한 대당 아무래도 이제 뭐 8천에서 9천 풀옵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트립은 1억이 넘을 거고요. 네. 그런 차량인데 이 차량이 이제 현대라고 하는 브랜드로서 이제 미국에서 좀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실 보조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보조금 없이 우리가 잘 팔았지 않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풀립 판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스 판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리스, 네. 렌트카 이런 거 팔면서 네. 지금 거기는 보조금이 대상이 돼요. 7,500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까지 많이 팔았던 건데 만약에 보조금이 사라진다. 그러면 풀립 판매 도 여의치 않게 된단 말이에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아이오닉이 아이오닉 5 있잖아요. 보면은 뭔가 약간 미래지향적이면서 약간 예쁘진 않은데 뭔가 좀 미래소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 그런 평이 많습니다. 저는 예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평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택시에 정말 알맞다. 뭔가 이렇게 약간 단체로 모여있을 때 네. 굉장히 좀 약간 영화에 나오는 느낌이 준다라고 하면서 택시 업체들이라든지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카헤일링 업체들이 많이 좀 선호를 한대요. 근데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체로 많이 사고 또 이제 공간이 넓다 보니까 네. 운송용으로 좋아요. 그래서 많이 나갔던 건데 보조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과연 테슬라의 그런 모델 3라든지 모델 Y 대항이 될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아이오닉 9이 거기에 모델 X에 대항이 될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데는 삼성 SDI입니다. 지금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작 공장만 3개를 짓고 있는데 스타에너지라고 하는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 그리고 네. GM과의 합작을 하는 뉴칼라의 공장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스타에너지 1공장은 이제 이번 달부터 가동에 네. 들어갔고요. 이 공장과 이제 뉴칼라의 공장은 27년도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NCA 각형 배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고성능 배터리죠. 그렇기 때문에 GM이 LG랑 손을 잡고 있다가 네. 삼성이랑 손을 잡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각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LG랑 또 같이 각형을 같이 또 개발을 해요. 되게 느낌이 좀 뭔가 냄새 나지 않습니까? 약간 폼팩터가 바뀌는 이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쵸? 나요. 네. 점점 이제 스탠다드가 만들어지고 네.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다들 파우치형 썼거든요. LG 거 파우치형 많이 썼기 때문에 얼티엄 셀 다 파우치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다음번으로 넘어가는 게 각형을 씁니다. 근데 삼성이랑 왜 각형을 같이 쓰느냐? 잘 기억해 보시면 현대차랑 GM이랑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했어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26년도부터 현대차에 각형 배터리를 공급을 해요. 네. 그 차량은 제네시스 GV90이지만 그렇다고 말을 못하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GM이 다음번에 만들 차세대 전기차용 그 플랫폼 네. 배터리가 현대차랑 공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를 그럼 삼성 SDI 배터리를 쓰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SDI 전용으로 지금 먼저 쓰고요. 그리고 나서 LG랑은 따로 지금 또 개발을 해서 같이 또 갈 겁니다. 듀얼 밴드, 트리플 밴드 무조건 가요. 그래야지만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갈 텐데 일단은 주력이 어디냐? 주력이 어디냐로 봤을 때는 이제 GM이 점점 LG를 떠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공장 개수만 보더라도 네. 사실 가동률 차이가 좀 날 것 같은 게 공장이 적으면 적게 생산해도 네. 가동률은 높고 그렇죠. 공장이 많으면 이거 되게 안습인데 공장이 많으면 많이 생산해도 가동률은 낮아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기업의 지금 현재 가동률은 어느 정도예요? 가동률 찾아보다가 울었어요, 저 진짜. 띄워주세요. 네. 2022년 4분기만 보더라도 SK온 87%, 그리고 이제 SDI가 이제 84%, LG에너지솔루션 74%였고요. 2023년 2분기, 이때 작년 2분기잖아요. 네. 피크입니다. SK온은 98%였습니다. 가동률이. 그리고 이제 SDI와 LG엔솔이 75% 정도 됐는데 가동률이 그때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다가 이제 24년도 3분기를 보시면은 SK온은 46%, 네.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60%, 그리고 SDI가 그나마 나은 게 68%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공장의 가동률이고요. 네. 북미 공장 가동률은 이거보다 훨씬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는 않지만 네. SK온의 가동률은 거의 한 30% 선이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네. 예를 들어 소재와 관련된 그 관세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럼 해당 국가와 협상을 하자라고 네. 하는데 사실 그 소재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중국에서 오면 트럼프는 중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그 소재를 우리나라가 갖고 와서 우리가 그 셀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한다든지 뭐 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렇게 전구체를 수출해서 그 미국 내에서 셀을 만든다든지 네. 그래야 되니까 결국 당사자는 우리인데 협상 당사자는 우리가 아닌 것 같아서 맞습니까? 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그냥 옆에만 앉아있지 테이블에서 뭔가 말을 꺼낼 수 있는 발언권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이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네. 그런 이제 소재라든지 배터리 셀 업체들을 지금 죽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 셀이랑 상관없이 소재적인 측면에서 지금 중국으로부터 빨리 탈중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탈중국이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퓨처엠, 네.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 쪽에서는 지금 약간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네. 사실은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그 FEOC가 지정이 되면 이제 우리 음극재 써야 된다 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때 FEOC 지정이 2년 연기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퓨처엠이 쌓아놓은 음극재를 어떻게 처치할지를 두고 엄청 고민이었어요. 계속 재고로 남아 있습니까? 재고 자산 엄청 났거든요. 네. 이게 손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번에 FEOC가 사실상 다시 발동하게 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말할 수 없는 웃음을 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우리 털 수 있다. 우리가 턴다. 이제 내년부터 털 수 있다가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퓨처엠처럼 퓨처엠 음극재를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침상 코크스 만들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걸로 흑연 뽑아내서 그걸 재련해서 지금 음극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호주라든지 뭐 특히나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다 광산 자체를 사거나 염물을 사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직 기화를 통한 탈중국을 하면서 점점 이제 이런 뭐 중국 소재에 대해서 지금 죽이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영향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야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외 우려 집단 같은 거 좀 연기해달라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던 건데 트럼프가 그게 통할까? 거기에 대한 지금 우려도 많고요. 또 하나의 우려는 사실
트럼프는 굉장히 비즈니스맨입니다. 굉장한 비즈니스맨이에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념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중요를 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절대 손잡을 수 없다라는 게 명확했고 중국을 네. 완전히 처단을 하겠다고 했던 건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네. 니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베네핏이 있으면 좀 열어줄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서 하나가 지금 어떤 거냐면은 중국 배터리 업체가 네. 미국 내에 실제로 공장을 열어서 네.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든다. 그거는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가 들어갈까요? CATL, BYD 이런 회사들이 들어갈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현재 지금 거기서 만들고 있는 일부 업체들도 있거든요. 뭐 EV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그들이 공장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중국 GM, 배터리 쓸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GM, 포드, 스텔란티스 모두가 지금 중국 업체들, 특히나 CATL 배터리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포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제일 먼저 CATL 미국으로 들여오는 거를 지금 돕다가 중단된 상태였죠. 네. GM 같은 경우에 지금 합작사를 만들어서 같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막히면서 일본 업체를 중간에 끼고 3쿠션 쳐서 들어오는 걸 지금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다가 CATL이라는 합작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방안이 좀 만들어진다. 네. 그러면은 CATL 배터리 그대로 미국 가져가서 쓸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큰 피해를 입느냐? 한국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나 저렇게 진행되나 한국 배터리는 그 뭔가 가능성이 좀 적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이게 뭐 네. 이거는 사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네. 약간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네. 어쨌든 지금 그 뭐 AMPC라든지 IRA 보조금 자체를 삭제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일단 희망 회로의 제일 첫 번째고요. 네. 조금 이제 그게 만약에 꺾이더라도 AMPC는 이번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AMPC는 그대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약 어떻게 보면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그렇죠. 큰 호재죠. 그런데 이제 그 소재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배터리 업체들이 피하기 어려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 업체를 바로 들어온다?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봤자 중국 업체들은 지금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요. 네. 모든 소재가. 이거를 소재를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미국 내에 중국이 공장을 만든다고 해서 네.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걸 한번 풀어주고 중국이 공장을 짓도록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한다면은 우리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베네핏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공급차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당장의 영향은 적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배터리 공급 계약이 3년에서 5년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28년도 한 9년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다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번 모델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단기적으로는 대응을 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28년 이후부터는 조금 우리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간대별로 조금 이제 미래 네. 전망을 해보자면 만약에 정말 소재와 관련된 걸 풀어주면서 그럼 대신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너희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 라고 만약에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네.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는 시간 동안은 우리가 좀 수월하게 공급할 수 있다. 그것도 공급할 수 있죠. 네. 다만 그 이후에 진짜 미국 땅에 중국 업체들이 그 자신들의 공장을 지었을 때에는 미국에 있는 GM도 미국에 있는 포드도 그들도 중국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게 되니 그렇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LG가 되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길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휴머노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스페이스X 공급하기로 했던 이제 우주선용 또 우주 네. 복용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이제 ESS죠. 지금 미국 내에서 ESS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아직까지 산업 자체가 작다 보니까 표시가 많이 안 나는데 이 부분이 친환경 에너지랑 그리고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 네. 그리드랑 합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지금 억제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ESS가 친환경 에너지만 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그렇죠. 뭐 기름 태워서 만든 전기도 저장할 수 있고. 아니 ESS가 야 석유 건 안 돼. 석유 야, 전기는 안 들어오지 마. 맞아. 야, 순도가 안 그럴 수 맞아. 없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SS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수요에 대해서 LG 그리고 이제 뭐 SK와 삼성이 모두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타겟층을 찾아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휴머노이드입니다, 사실은. 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 시장이 뭐 언제 열릴지 몰라요. 그런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그 트럼프에게 굉장히 네. 많은 정치 자금을 후원을 하고 지금 굉장히 관계가 좋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자율주행 열어줄 거다, 로보택시 열어줄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스타링크 관련된 이제 저궤도 회선 열어줄 거다. 하지만 가장 큰 수요는 제 생각에는 휴머노이드 쪽이 가능성도 높습니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노동권 문제랑도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풀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풀어주면은 휴머노이드 그냥 막 만들어낼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면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걸리적거리는 게 없게 되면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많이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지면은 가정에서 나를 도와주는 가정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지만 그 전에 공장과 공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훨씬 많이 쓰일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노동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면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저희가 전기차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배터리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이 공급망이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을 우리 류지 기자가 해줬는데 네. 참 어렵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어려울 때 잘 헤쳐나가요. 우린 네. 어려우면 잘하더라. 잘해요. 우리 원래 보세요. 우리 벼락치기 잘하잖아요.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하잖아요. 어려움에 힘을 내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어려울 때 힘을 한번 내보시죠. 자, 압권이었습니다.